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절 죽이려 합니다. 죽은 척 송장 행세를 하는 것도 고단할 터인데 얌전히 썩어갈 것이지. 5년째 전신불수로 방치되어 있던 둘째 며느리. 모두가 숨만 붙은 송장이라 여겼던 그녀는 사실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인 채 시댁의 끔찍한 살인, 행각을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친아들마저 독살한 탐욕의 시어머니와 살아남기 위해 시체 행세를 해야 했던 며느리. 다친 별당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그 진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을 끊어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꼬박 3년, 서씨 부인 영숙은 시가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그 차갑고 지독한 집안과 이어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인연을 끊고 무던히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던 동서가 남긴 핏빛 메시지가 영숙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닫힌 별당, 그 어두운 방 안에는 세상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끔찍한 진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크고 번화하다는 운종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영숙의 포목점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그녀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곤 했죠. 영숙은 운종가에서도 소문난 억척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주저앉는 대신 억척스럽게 장부를 쓰며 포목점을 일궈냈습니다. 아니, 객주 이 비단색이 어찌 이리 칙칙한가. 명나라에서 들여온 최고급 윤결이라더니 내 눈을 속이려는 게야. 단골로 오는 양반댁 마님이 비단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트집을 잡습니다. 웬만한 상인이라면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췄겠지만 영숙은 달랐습니다. 마님, 굳은 비에 눈이 침침하신가 봅니다. 이 비단은 비를 맞으면 오히려 색이 짙어지며 윤이 나는 진짜 배기입니다. 정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억지로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댁으로 보내면 그만이니까요. 영숙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호탕한 응수에 오히려 마님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비단값을 치릅니다. 장사를 마친 깊은 밤, 포목점 뒷방의 문이 닫히면 억척스럽던 객주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마른 수건을 들어 남편의 위패를 닦습니다. 평소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녀지만 이 시간만큼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여보, 나 오늘 참 장사 잘했어요.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참말로 좋아했을 텐데 잘 지내고 있는 거지요?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남편은 평소 잔병치레 한 번 없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죠. 급증 일하는 의원의 말에 혼을 잃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비보다 먼저 간 불효자라며 남편의 무덤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시가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장사 지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포목점 문을 열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옷을 입은 사내, 척 봐도 영숙의 시가에서 부리는 거만한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도 숙이지 않은 채 툭 명을 던졌습니다.
마님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별당에 누워있는 둘째 마님 숨이 오늘 내일 한다고 말입니다. 핏줄은 아니어도 동서지간이었으니 마지막 가는 길 얼굴이나 보라 하십니다. 동서 미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가슴 한 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은 영숙의 시동생 조병판에 처였습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마차 사고를 당해 전신불수가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의원이 가망이 없다고 한 뒤로 시가에서는 미정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했다고 했죠.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집안이다. 다시 엮일 필요가 없다.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숨 막히는 시어머니의 호통 속에서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서로의 입에 전을 물리며 조용히 웃음 짓던 동서의 선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던 같은 처지의 여인이었으니까요. 결국 영숙은 발걸음을 뗐습니다. 시가의 대문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으리으리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비단과 진귀한 물건들이 괴짝제 쌓여 있었죠. 본체 대청마루에 오르자 시어머니 팽씨 마님이 보였습니다. 팽씨 마님은 윤기가 흐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손가락에는 굵은 옷가락지를 낀 채 은화를 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년 만에 찾아왔건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왔느냐? 별채에 있다. 갈 데가 거기뿐이니 가보거라.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동서가 죽어간다는데 슬픔이나 안타까움 따위는 뭔지 한 톨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몸을 돌려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본체를 지나 별당으로 가는 길은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 오래인지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섬돌에는 푸른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환자의 거처라기보다는 버려진 창고에 가까웠습니다. 영숙이 굳게 닫힌 별당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훅 하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썩어가는 약탕기 냄새와 퀴퀴한 곰팡내,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사람의 채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서늘하다 못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차가운 방 한가운데 미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서, 미정아,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기억 속에 단아하고 총명하던 동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양볼은 움푹 패어 해골 같았고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가슴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방 안에는 간병인도 마실 물 한 그릇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한 사람을 버려둘 수 있는지 영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인 집에서 며느리를 이렇게 송장처럼 내버려 두다니 짐승도 제 식구에겐 이리하지 않을 터인데 영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 더운 물을 데워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을 적셔 미정의 굳어버린 얼굴과 앙상한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피부에 따뜻한 수건이 닿자 왠지 모를 서러움이 영숙의 가슴을 쳤습니다. 조금만 참아.
형님이 깨끗하게 닦아줄게. 영숙이 눈물을 훔치며 미정의 몸을 감싼 무거운 이불을 살짝 들추었을 때였습니다. 미정의 등이 닿아 있는 거친 지표, 틈새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다급하게 억지로 깊숙이 쑤셔 넣은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영숙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조심스럽게 두 손가락으로 그것을 빼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아주 작은 명주 1000조각이었습니다. 가장자리는 거칠게 찢겨 있었죠. 영숙은 흔들리는 촛불 앞으로 1000조각을 가져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펼치는 순간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천 위에는 먹물이 아닌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쓴 듯 글자의 획이 삐뚤빼뚤 엇나가 있었죠. 글자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피를 쥐어짜며 적어 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전신불수라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 몇 년째 의식도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시동생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글을 썼단 말입니까? 1000조각을 쥔 영숙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토해낸 절규이자 핏빛 비명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찬바람에 별땅의 창호지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깜박인 촛불이 꺼질 듯 흔들리며 방 안 가득 길고 검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죠.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시선이 다시 침상으로 향했을 때 미동도 없던 미정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별당 안에는 누군가 철저하게 숨기려 하는,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끔찍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살아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죽음 같은 방에서 혼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그녀를 산채로 무덤에 가둔 것일까요? 영숙은 피 묻은 1000조각을 품속 깊이 숨기며 어둠이 짙게 깔린 방문 밖을 서늘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핏빛 싸움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취급받는 형벌. 여러분은 온몸이 묶인 채 관 속에 갇혀 위로 흙이 덮이는 소리를 맨정신으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서 미정이 누워있는 이 서늘한 별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한 1000조각을 품에 숨긴 영숙. 그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가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날이 저물고 시가 본체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척 대문을 나섰다가 이내 담장을 돌아 별당 뒷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려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별당에 찢어진 창호지 틈새로 미정의 누운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묵직한 가죽신 소리가 별당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추고 낡은 병풍 뒤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더 바짝 붙였습니다. 덜컹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검은 그림자. 시동생 조병판이었습니다. 형조에서 벼슬을 사는 그는 낮에는 백성들 앞에서
근엄한 양반 행세를 했지만 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에는 톡 쏘는 듯한 독한 풀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면초,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깊은 잠에 빠뜨리는 지독한 약재의 냄새였습니다. 조병파는 미정의 머리맡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정의 턱을 거칠게 억지로 벌렸습니다. 형수, 어차피 다 듣고 있는 거 아오. 쓸데없이 발버둥 치지 말고 이거 삼키시오. 약 기운 떨어지면 몸부림치고 싶어질 텐데 그럼 형수 목숨은 그날로 끝나는 거요. 영숙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의식이 뚜렷한 사람의 입에 강제로 마비약을 들이붓다니요. 미정은 기침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는 순간 깨어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니까요. 미정은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 지독한 쓴 물을 시체처럼 자연스럽게 목구멍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아니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끔찍한 굴욕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얌전히 꼼짝 말고 이대로 썩어가시오. 그게 당신이 우리 집안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니까. 조병판의 뱀 같은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빈 그릇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미련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도 영숙은 한참 동안 병풍 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쥔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마들이 동서를 산 채로 무덤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미정의 수발을 들겠다는 핑계로 다시 별당을 찾았습니다. 전날 밤의 약기운 때문인지 미정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방문을 꼭 닫고 혹여 밖에서 누가 들을까 조심스레 미정의 얼굴 곁으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동서, 나야, 내 말 들리면 눈꺼풀을 2번 깜빡여 보게. 정막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미정의 파리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언제 시어머니나 하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죠. 영숙은 미정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미정은 오직 입술의 모양과 눈 깜빡임으로만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천천히 말해봐. 내가 읽을 테니. 미정의 핏기 없는 입술이 힘겹게, 아주 힘겹게 달싹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기억, 고리, 대금, 고리대금. 미정이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 고리대금이라니요. 하지만 미정의 입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단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디귿, 시옷, 독살이라고? 독살. 그 2 글자가 영숙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미정의 다친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시스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시어머니 팽씨 마님과 경조에 있는 시동생 조병판, 그들은 한양의 상단들을 뒤에서 조종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양민들의 논밭을 빼앗고 사람을 노비로 팔아넘기며 그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겁니다. 미정은 우연히 그 참혹한 비밀 장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며느리, 팽씨 마님에게 그녀는 더 이상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들의 재산을 위협할 골칫거리였죠. 그래서 사고를 위장해 미정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독살이라는 단어가 영숙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어느 한 지점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3년 전 그 끔찍했던 비 오는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던 남편은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 팽씨 마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며느리인 영숙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날따라 입가에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우리 장남 고생이 많다. 늦은 밤까지 상단을 살피느라 몸이 상할까 염려되어 이 어미가 직접 배숙을 좀 다려왔다. 식기 전에 어서 마시거라. 고운 백자 사발에 담긴 배숙이었습니다. 꿀과 통후추를 넣어 달큰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정성에 감격하며 그 서늘한 배숙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달고 시원합. 남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쥐어뜯으며 방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어머니, 빨리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영숙은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남편의 손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급히 고개를 돌려 문가를 바라보았을 때였습니다. 방문 앞에 선 팽씨 마님, 아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녀는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모은 두 손, 그리고 그 입가에 번지던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 마님은 아들의 죽음을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고요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영숙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켜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급증 심장마비 아니었습니다. 의원이 오기도 전에 남편을 염습해버린 시어머니. 남편은 평소 셈이 빠르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남편 역시 어머니와 동생의 그 더러운 고리대금 장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덮기 위해, 돈을 지키기 위해 친어머니가 친아들에게 독이 든 배숙을 먹였습니다. 내 남편을, 당신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을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죽였단 말이냐. 영숙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아끼건만 이 거대한 시가 구중궁궐 안에는 사람의 탈을 쓴 악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낡은 치맛자락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가에 맺혀있던 슬픔의 눈물은 어느새 도끼 어린 피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집안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까발려 주겠어.
당신과 내 남편의 피눈물을 기필코 갚아줄 것이야. 영숙의 맹세가 서늘한 별땅의 공기를 가를 때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별땅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팽씨 마님이었습니다. 영숙의 숨통을 조여오는 감시망이 이제 막 별땅의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생사를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삼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앞에서 핏줄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와도 살기 위해 짐승처럼 숨을 죽여야만 했던 참혹한 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지독한 지옥과 그 지옥을 맨몸으로 견뎌낸 두 여인의 핏빛 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달빛조차 두려움에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스산한 밤. 닫힌 별당 안에서는 팽씨 마님의 서늘한 은장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시어머니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영수. 그녀의 가슴 속에는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관하로 달려가 북을 치고 싶었죠. 미정을 그 지옥 같은 방에서 당장 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숙이 별당 주변을 맴도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어머니 팽씨 마님은 그날부로 별당 주변에 험악한 사병들을 깔았습니다. 시가의 대문은 육중한 빗장으로 굳게 닫혔고 영숙의 출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는 철통 같은 감시망. 팽씨 마님은 미정의 숨통을 서서히 완벽하게 조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바발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동서 미정은 정말로 뼈만 남은 송장이 되어 별당에서 치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영숙은 피가 마르는 초조함 속에서 어떻게든 담을 넘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뜩 영숙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아슬아한 기억 하나. 아직 남편이 살아있고 두 사람의 금슬이 좋았던 어느 봄날. 남편과 안채 뒷마당에서 숨바꼭질하며 장난을 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영숙의 손을 이끌고 인적 없는 담장 구석, 무성한 개나리 덤불 속으로 들어갔죠. 영숙아, 이 개구멍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어릴 적 어머니 눈을 피해 도망칠 때 뚫어놓은 것이지. 이 집안 사람 중 아는 이는 나밖에 없단다. 영숙의 두 눈에 희망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자신과 미정을 살리기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삼경밤 11시 새벽 1시, 영숙은 검은 쓰개 치마를 둘러쓰고 엎드린 채 시가 뒷담으로 기어갔습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이 손등을 핥히고 얼굴을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담장 구석의 흙을 맨손으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덤불 밑에 가려져 있던 낡은 개구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숙은 진흙탕 바닥에 몸을 바짝 엎드린 채 짐승처럼 그 좁은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 숨을 꼭 참았습니다. 가까스로 별당 뒷마당에 잠입한 영숙. 마루 밑을 기어서 미정이 있는 방의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병들은 앞마당을 지키느라 뒷문 쪽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지독한 약탕기 냄새와 죽음의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은
미정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동서, 형님이야. 나 여기 있어. 미정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영숙의 얼굴에 미정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영숙마저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영숙이 미정의 눈물을 닦아주며 입을 때려는 찰나였습니다. 마님, 납시였습니까?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팽씨 마님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호롱불을 든 팽씨 마님이 별당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기엔 이미 늦은 상황. 영숙은 다급히 방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병풍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숨을 꾹 참고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방 안으로 붉은 호롱불 빛이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팽씨 마님이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비단옷 대신 검고 서늘한 명주 적삼을 입은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정의 침상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병풍 뒤에 숨은 영숙은 갈라진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뛰는 것처럼 거칠게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아가, 밤이 찬데 많이 춥지는 않으냐? 어디가 아픈 게야? 응? 팽씨 마님은 허리를 굽혀 미정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없이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그 다정한 손길이 미정의 목덜미로 내려가는 순간 마님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따뜻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독사처럼 차갑고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죽은 척 송장 행세를 하는 것도 참으로 고단할 터인데 언제까지 그 숨을 붙이고 있을 테냐. 영숙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켤 뻔했습니다. 팽씨 마님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마비약과 독초를 먹고도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보며 어쩌면 인연이 의식이 깨어있는 것은 아닐까 짐작하고 직접 시험을 하러 온 것입니다. 팽씨 마님이 천천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호롱불 빛에 반사되어 푸른 빛을 뿜어내는 것. 날이 시퍼렇게 선 은장도였습니다. 사람이 온몸이 굳어 송장이 되어도 살이 찢기는 고통 앞에서는 움찔하기 마련이지. 내년이 참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고깃덩이인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마님은 미정의 마른 손을 억척스럽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은장도의 뾰족한 끝을 미정의 가운데 손가락 손톱 밑 여린 살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생사를 파고드는 칼끝. 손톱 밑이 갈라지며 검붉은 핏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지독하고 끔찍한 고통, 건장한 장정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질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두 눈을 굳게 감은 채 혀를 지시기도록 깨물고 숨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뇌수가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지만 단 하나의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병풍 뒤에 숨어있는 영숙마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의 이마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르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병풍 뒤의 영숙은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 안 돼. 멈춰. 제발 멈춰. 동서가 겪는 고통이 고스란히
영숙의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저 악마 같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두 사람의 목숨은 끝이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도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영숙은 자신이 낼 짐승 같은 오열을 막기 위해 덜덜 떨리는 자신의 손등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손등 피부가 찢어지고 이빨이 뼈에 닿을 만큼 강하게 미친 듯이 물어뜯었습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가 고였지만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손톱 밑을 파이는 고통을 견디고 있다면 영숙은 제사를 뜯어먹으며 그 비명을 함께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소리 없는 지옥 속에서 피를 나누며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팽씨 마님은 은장도를 든 채 미정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미세한 떨림 하나, 눈꺼풀의 깜빡임 하나라도 잡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일각 약 15분처럼 길게 느껴지던 찰나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팽씨 마님이 미정의 손을 거칠게 툭 내던졌습니다. 핏방울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을 보니 정말로 숨만 붙은 송장이 다 되었군. 재미없는 년. 팽씨 마님은 품에서 1000 조각을 꺼내 은장도에 묻은 며느리의 피를 쓱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한 치맛자락을 끌며 방을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마당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영숙은 병풍 뒤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사방이 다시 적막에 휩싸였을 때 그제야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입가 영숙은 바닥을 기든 미정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굳게 눈을 감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베개 씻은 미정이 흘린 식은땀과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가락 끝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치맛자락을 북 찢어 미정의 피 나는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미정의 작은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잘 견뎌. 장하다. 우리 동서. 정말 잘 견뎌냈어. 내가 형님이 반드시 널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널 살려낼 것이야. 미정은 대답 대신 남은 힘을 쥐어짜 영숙의 피 묻은 손등을 아주 미세하게 꼭 마주 잡았습니다. 두 과부의 핏빛 연대가 뼛속까지 새겨지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 참혹한 고통을 견뎌낸 대가를 받아낼 시간입니다. 거대한 탐욕의 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수년 동안 미정이 치맛자락 안감에 피로 새겨 넣은 혈서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밤을 시체처럼 누워 지내며 그녀가 어둠 속에서 벼려온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생사를 파고드는 고문을 견뎌낸 다음 날 밤, 미정은 마침내 수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완성한 그 끔찍하고도 위대한 증거를 꺼내놓았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가장 연약해 보였던 두 여인의 손끝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바람이 몰아칠 절정의 밤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습니다.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시각, 영숙은 다시 좁고 진흙투성이인 담장 밑 개구멍을 통과해 별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미정은 고통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미정이 파르르 떨리는 손을 아주 천천히 자신의 침상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낡고 빛바랜 속치마 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정이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찢어낸 속치마 안감을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흐릿한 호롱불 빛에 그것을 비춰본 영숙은 그만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넓은 속치마 안감 전체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먹물이 아니었습니다. 검붉게 말라붙은 피. 미정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몰래 적어 내려간 핏빛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야? 동서, 거기엔 시어머니 팽씨마님과 시동생 조병판이 양민들의 토지를 강탈한 날짜, 고리대금으로 착취한 어마어마한 이자, 그리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독살당하던 날의 정황까지도 그 피눈물 나는 기록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염라대왕 앞에 바쳐질 참혹한 고발장이었습니다. 형님, 이것을 밖으로. 미정의 갈라진 목소리가 영숙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영숙은 피 묻은 속치마를 겹겹이 접어 자신의 가슴팍 깊숙이 품었습니다. 걱정 마. 내 목숨과 맞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 증좌를 반드시 세상에 알릴 것이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 영숙이 서둘러 눈물을 닦고 황급히 별당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뒷담 개구멍으로 몸을 반쯤 밀어 넣었을 때였습니다. 누구냐? 저기 쥐새끼가 있다. 깨 서라. 뒷간을 다녀오던 사병 하나가 담장 밑에서 꿈틀거리는 영숙의 그림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횃불이 켜지고 별당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맨발로 흙바닥을 박차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한양의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뒤에서는 살기등등한 사병들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맹렬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잡아라. 전현을 당장 잡아 죽여라. 시동생 조병판의 도끼 어린 고함이 등 뒤에서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영숙은 버선발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오직 가슴에 품은 혈서만을 꽉 부여잡고 밤거리를 내달렸습니다. 남편의 억울함, 동서가 견뎌낸 지옥 같은 시간. 이 모든 것을 헛되이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영숙이 좁은 골목을 돌아 운종가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막아섰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밤거리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거대한 행차, 붉은 천릭을 입은 포졸들과 그 중심에 선 위풍당당한 가마 하나, 비밀리에 한양의 비리를 조사하고 궁으로 귀환하던 암행어사의 야간 행차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사병들의 칼끝이 영숙의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어사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등 뒤에서 칼을 맞고 길바닥에서 개죽음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 길가 닫힌 주막 평상 위에 놓인 찌그러진 녹그릇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뒹구는 큼지막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녹그릇을 향해 온몸의 힘을 실어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왕이나 관리의 행차 앞을 막아서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 바로 격쟁지정이었습니다. 밤 공기를 찢는 파차름에 어사의 행차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뒤쫓아오던 조병판과 사병들도 기겁하며 걸음을 멈췄죠. 어사의 가마 문이 열리고 서늘하고 위험 있는 눈빛의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영숙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어사의 행차 앞으로 달려나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붉은 속치마를 꺼내어 어사 앞에 쫙 펼쳐 들었습니다. 어사또 억울하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백성의 고혈을 쥐어짠 살귀들이 한양 한복판에 살아 숨쉬고 있사옵니다. 제 남편을 독살하고 둘째 며느리를 산채로 별당에 묻어버린 그 참혹한 증좌가 바로 여기 있사옵니다. 횃불 불빛 아래 속치마를 가득 채운 검붉은 핏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맺힌 원한과 고통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핏빛 장부를 받아든 어사의 눈썹이 매섭게 꿈틀거렸습니다. 조병판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견고한 성벽에 마침내 거대한 벼락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으리으리한 시가의 별당. 밖이 소란스러워진 것을 눈치챈 시어머니 팽씨 마님은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도끼 어린 눈으로 미정의 방에 들어선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비단, 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내년이 쥐새끼 같은 짓을 꾸민 것이로구나. 더 이상 숨을 붙여둘 이유가 없이 팽씨 마님은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이 누워있는 미정의 얼굴 위로 무자비하게 베개를 짓눌렀습니다. 미정은 버둥거렸습니다. 굳어있던 팔을 들어 마님의 손목을 긁어보았지만 수년간 누워만 있던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폐부로 들어오던 공기가 차단되고 눈앞이 새카맣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형님, 부디 무사히 도망치셔요. 미정의 저항이 점점 잦아들고 팽씨 마님의 입가에 잔혹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어명이다.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당장 결박하라. 꼬막을 터뜨릴 듯한 호령과 함께 별당 안으로 붉은 천릭을 입은 관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횃불의 붉은 화마가 지옥 같았던 별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칼을 빼든 포졸들이 순식간에 팽씨 마님을 덮쳤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느냐? 감히 네 앞이라고. 놔라. 내 몸에 손대지 못할까. 마님은 바닥에 엎어진 채 짐승처럼 악을 썼지만 굵은 포승줄이 그녀의 몸을 꽁꽁 올감했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피투성이가 된 조병판이 꿇어앉혀진 채 처참한 몰골로 질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관군들을 해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동서, 눈 좀 떠봐. 영숙은 널브러진 베개를 집어 던지고 미정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미정이 콜록거리며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영숙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눈을 뜬 미정. 그녀의 시선 끝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떠는 팽씨 마님의 비참한 꼴이 들어왔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시어머니.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며 한양 상단을 쥐고 흔들던 그 거대한 권력이 두 과부의 피 묻은 연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가에서
억눌렸던 서러움과 환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그런 미정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길고 참혹했던 지옥의 밤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저 악마들은 일금부의 차가운 돌바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핏값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탐욕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잿더미가 된 그곳에 비로소 두 여인의 진짜 삶이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도 제 혈육은 물어뜯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혹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여도 결코 죄인을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피눈물로 쓰인 치맛자락의 혈서가 세상에 드러난 날, 거대했던 탐욕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과부, 그들이 맞이한 피바람 부는 권선징악의 끝, 그리고 마침내 피어난 눈부신 봄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한양의 일금부 국문장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를 자랑하던 시어머니 팽씨 마님, 그리고 형조의 실세였던 시동생 조병판, 두 사람은 이제 비단옷 대신 피투성이가 된 얇은 죄수복을 입고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붉은 피로 빼곡하게 채워진 미정의 속치마, 바로 그 혈서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민들의 고혈을 쥐어짠 이자 장부부터 영숙의 남편이자 팽씨 마님의 친아들을 독살한 날짜와 그 정황까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의 증좌였습니다. 추상 같은 어사의 호통이 국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놈들, 돈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산채로 별땅에 묻고 혈육마저 독살한 인면수심의 죄인들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여 줄이조차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팽씨 마님은 그 꼿꼿하던 고개를 떨구고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묶여있던 시동생 조병판이 돌연 땅에 머리를 짓지으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삿도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님을 독살한 것도 둘째 철을 별땅에 가둔 것도 모두 저 늙은 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어머니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친어머니를 물어뜯는 아들, 그 추악한 변명에 국문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팽씨 마님의 눈이 무섭게 뒤집혔습니다. 마님은 묶인 몸으로 바닥을 기어 조병판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몹쓸 놈, 내가 사람의 새끼냐? 독초를 구해온 것도 형의 찻잔에 마비약을 탄 것도 모두 내 놈이 아니더냐. 혼자 살겠다고 어미를 팔아먹다니 벼락을 맞아 죽을 놈. 탐욕으로 뭉쳤던 모자의 민낯은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물어뜯는 아귀와 같았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어사는 두 사람의 추악한 발악에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준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살인과 극악무도한 만행, 임금의 윤허 아래 두 사람에게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형장이 차려진 빈터, 검은 칠을 한 상 위에 사발 하나가 놓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검은 사약이었습니다. 조병판은 사약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혼절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팽씨 마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는 나자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것 치워라. 내가 네 집 안방마님인 줄 알고 감히 이딴 약사발을 들이미느냐. 너라. 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나장들이 달려들어 마님의 팔다리를 짓누르고 나무 막대기로 굳게 닫힌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사약을 들이부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흔들며 약을 뱉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독한 약물은 기어이 그녀의 식도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팽씨 마님의 몸이 뻣뻣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 미정에게 수면초를 먹여 꼼짝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틀리며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마님은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죽어간 큰아들이 그리고 짓밟혔던 원혼들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팽씨 마님은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고는 두 눈을 감지도 못한 채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시가에 가득 쌓여있던 금은 보화는 모두 관아에 정몰되어 억울한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돈을 위해 피부치마저 버렸던 자들의 가장 완벽하고도 비참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볕이 잘 드는 영숙의 집. 운종가의 포목점 안채에는 예전의 그 차갑고 썩은 약탕기 냄새 대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뽀송하게 마른 무명 빨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는 미정이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생전 영숙 남편의 막역한 지인이었던 박 노인이 약침을 놓고 있었죠. 한양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의원인 박 노인은 진실을 밝혀낸 두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발벗고 나서 미정의 치료를 돕고 있었습니다. 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린 지 수년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속치마에 그 긴 장부를 써 내려간 집념이라면 기필코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서게 될 것입니다. 영숙의 지극한 병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미정의 굳은 관절을 주물렀고 입맛이 돌도록 잣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근육에 힘이 없어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점심이었습니다. 영숙이 잣죽을 떠먹여 주려 하자 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숟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숟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미정이 마침내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달아요. 형님, 참으로 답니다. 죽을 넘기는 미정의 두 뺨 위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억지로 삼키던 독약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내 손으로 떠먹는 밥. 그 따뜻하고 고소한 죽 한 숟가락이 주는 경이로움에 곁에서 지켜보던 영숙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내일은 고깃국을 끓여줄 테니 많이 먹고 후를 털고 일어나. 두 사람은 사발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지옥을 이겨내고 드디어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는 뜨거운 환희와 생의 눈물이었습니다. 수개월의 지독한 훈련과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장사를 마친 밤이면 미정의 다리를 주무르다 곁에서 지쳐 잠들곤 했고 미정은 영숙이 깰까봐 소리 없이 벽을 짚고
앉고 일어서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의 오후, 포목점 앞마당, 미정이 단단한 지팡이를 짚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영숙은 마당 한가운데서 두 팔을 벌린 채 숨을 죽이고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정이 지팡이에 체중을 싣고 조심스럽게 마당의 흙바닥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몇 년 만에 밟아보는 땅이었습니다. 흙의 푹신한 촉감, 발끝으로 전해지는 대지의 온기, 미정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발을 떼던 미정이 순간 중심을 잃고 크게 휘청였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지려던 찰나, 영숙이 쏜살같이 달려와 미정을 단단하게 안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뛰는 소리가 맞닿았습니다. 영숙이 땀에 젖은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잡았어. 괜찮아, 동서.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돼. 천천히 가자꾸나. 미정도 영숙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옥 같던 별땅의 침상을 벗어나 세상으로 내디딘 기적 같은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운종가 포목점 안채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연분홍빛 꽃이 피 봄바람을 타고 눈꽃처럼 날렸죠. 매화나무 아래 넓은 평상, 영숙과 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미정은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평상 위에는 숯불이 붉게 타오르는 작은 화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품에서 작은 괴짝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낡고 꼬깃꼬깃한 명주 1000조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영숙이 다친 별당의 지표 틈새에서 처음 발견했던 핏자국이 선명한 쪽지였습니다.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적힌 그 끔찍했던 시간의 파편. 두 사람은 말없이 그 1000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의 썩은 약탕기 냄새, 손톱 밑을 파고들던 은장도의 서늘함, 살기 위해 혀를 깨물었던 그 캄캄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이 1000조각을 집어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양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타오르는 화로 불길 위로 던져 넣었습니다. 검붉은 핏자국이 새겨진 천은 붉은 불꽃 속에서 순식간에 시커먼 재로 변해갔습니다. 두 사람은 불꽃을 보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미련 없이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만약 그 밤 형님이 그 쪽지를 보고도 모른 척 발길을 돌리셨다면 전 필시 그 차가운 방에서 흔적도 없이 한 줌 흙이 되었을 겁니다. 제게 목숨을 나누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는 연기를 보며 영숙이 조용히 미정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전에 그 앙상한 뼈만 남은 손이 아니라 온기가 돌고 피가 통하는 따뜻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 모진 고통을 삼키며 끝까지 살아남아 주었기에 비로소 내 지옥도 끝이 난 것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낸 것이다. 봄바람이 불어오며 평상 위로 매화꽃이 피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표가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가장 어둡고 처참한 지옥의 밑바닥에서 내가 내민 손을 끝까지 맞잡아준 사람,
피보다 진한 고통의 시간을 함께 건너온 자들만이 내줄 수 있는 고귀한 이름일 것입니다. 탐욕의 피로 물들었던 집안에서 도망친 두 과부는 그렇게 서로의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두 여인의 눈부신 연대, 오늘 달빛 아래 전해드린 이 야담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곶감처럼 달큰하고도 쌉싸름한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숨죽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